네, 안녕하세요. 오하입니다. 요즘 계속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계속 우산 들고 다니는 게 귀찮은데 빨리 날이 추웠든 뭐 어떻게 되든 빨리 그냥 날이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딱 사전에 막걸리 한 잔인데 월요일부터 막걸리 먹긴 좀 그렇죠. 일단 지금 제가 조금 오늘 바빠가지고 조금 방송 분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하던 리뷰 읽어주는 시간을 조금 생략하고 마지막 그 리뷰 중에 제가 답변을 못한 그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리뷰를 남겨주셨던 KC야 정신차려님이 또 질문글을 올렸었어요. 판타지 2대1 트레이드에 관한 건데, 말 그대로 2대1 트레이드는 사실 판타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대2, 그러니까 무조건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없는 한 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데려오자마자 버리는 선수, 필요 없는 선수. 근데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끼워 넣은 선수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판타지에서 2대1 트레이드는 할 만한 건지. 캐시아 정신차려님께서는 그쪽 리그가 일주일에 2번 웨이브 영입이 가능해서 2대1 트레이드에서 1을 데려오는 입장에서 한 명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 경우를 한번 비춰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3대3 트레이드를 했는데 사실상 3대2 트레이드였거든요. 제가 크리스폴, 타이슨 챈들러, 토니 알렌을 주고 드러먼드와 드루 할러데이, 베이즈 모어를 받는 트레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2를 받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거를 뭐 분석을 해보자면은 사실 크리스폴과 드러먼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1, 2라운드, 네, 뭐 아무리 늦어봐야 2라운드 초반에는 다 뽑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코어 선수여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쌤쌤이에요. 뭐 크리스폴도 어시스트 능력이 출중한 선수고 드러먼드도 리바운드가 출중한 선수이다 보니까 각자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 두 선수들을 비교해 보면은 타이슨 챈들러 는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리바운드나 블락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선수니까, 그렇다 쳐도 토니 할린 선수는 사실 스틸 외에는 그렇게 썩 필요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수비 쪽으로 유명한 선수인 건 알겠습니다만 판타지에서 수비를 측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토니 할린은 사실 그래서 그냥 스틸이 정말 필요할 때 마지막 날에 하루 정도 쓰고 그냥 다시 FA로 돌려보내는 단기 계약용 선수인데, 어 반면 주루 할러데이와 그 켄트 베이즈모어 선수는 뭐 아무리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준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죠. 뭐 주루 할러데이야 사실 뭐 피로 골절 때문에 많이 지금 출전 시간을 제한받고 있지만 원래는 주전 1번으로 뛰던 선수였고, 베이즈모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애틀랜타에서 스몰 포워드로 뛰었던 더말 캐롤 선수가 토론토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되었죠. 네. 그래서 뭐 캐시아 정신차려님께서는 이제 뭐 제 사례를 비춰보면은 크리스폴과 토니 알렌 그리고 타이슨 챈들러를 얻게 된 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리스폴이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토니 알렌까지 데려오는 것쯤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확실한 코어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2대3 트레이드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좀 약간 2대3 트레이드를 많이 곁들여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좀 확실한 두 명을 데려오고 좀 필요 없는 한 명을 데려오자마자 버려서 FA에서 좀 괜찮은 선수, 저희 팀한테 필요한 선수를 계속 끊임없이 데려와가지고 잘 써먹었어요. 한 트레이드를 3번 했었는데 3번 다 괜찮게 트레이드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2번 영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번 뭐 이렇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오는 거 나쁘지 않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이제 일정을 보고 뭐 카테고리 부족한 부분 보고 하면서 그거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관계로 리뷰 읽어주는 시간을 생략했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리뷰에 답변을 다 남겨줬으니까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은 팟빵 리뷰 쪽으로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 팀 3주차 판타지 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리그 1, 리그 2 전부 다 4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주 정말 네,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리그 1, 네, 리그 1부터 얘기하면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많았어요. 일단은 리키 루비오 선수 뭐 유리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였는데 지난주에 데려올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정작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한 경기도 못 썼어요. 이번 주 통으로 쉬어서 아웃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데런 칼리슨 세크라멘토 포인트 가는데 이 선수도 햄스트링 다쳐가지고 나온다 떡밥만 던져놓고 결국엔 안 나올. 루비오도 그랬어요. 네, 한 세네 경기. 네, 그래서 그냥 희망 고문만 당한 거죠. 일주일 동안. 요번엔 나오겠지. 다음엔 나오겠지. 안 나오네? 어시스트 포기한다. 네, 어시스트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레딕. JJ 레딕은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 네, 허리 부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10득점 기록하고 나갔는데 글쎄요, 고질병이어서 부상 회복이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복귀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또 뭐 업데이트된 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베어 선수가 발목을 접질리는 바람에 두 경기를 통으로 쉬고 한 경기는 자신의 장기인 블락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고 그러면 게임을 맞춰서 사실상 세 경기를 결장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결장한 선수가 뭐 세 명이에요, 세 명. 네, 세 명 없이 그냥 일주일 시즌을 치른 거예요. 네. 그런데도 4승 5패를 기록한 건 저는 솔직히 정말 정말 노력의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루디 고베어 선수는 오늘 경기 복귀를 해서 또 다시 좋은 활약. 이번 시즌 처음으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네, 너무 득점이 없었는데 근데 조금 약간 반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또 루디게이 선수도 복통으로 인해서 저번 경기 한 경기 쉬었는데 이번 경기 좋은 모습 다시 보여줬고 다만 이제 베이즈모 선수가 네, 유타와의 경기 막판에 네, 또 다쳐가지고 이 선수가 또 어느 정도 결장할지 감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또 이외에도 주루 할러데이 선수도 백투백 경기에는 결장하는 등 저희 팀에 너무 유리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리몸을 피해서 유리몸을 데려와 버렸네요. 네. 네, 뭐 오늘 이번 매치업의 정말 특이사항은 자유투가 3모 차이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3모. 네, 0.0003 차이로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을 복귀해보자면은 상대팀에는 론도가 남아있었고 저희 팀에는 클락슨과 게이가 남아있었어요. 드루먼드도 남아있었는데 드루먼드는 자유투가 안 좋은 걸 아니까 일부러 뺐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사실 뭐 아무리 드루먼드가 날고 긴다고 해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버리고 게이와 클락스는 어느 정도 자유투가 괜찮으니까 넣자 하고 넣었는데 또 상대팀은 론도가 자유투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가드치고 그래서 뭐 자유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한 가지 어긋났던 게 론도가 그 이번 경기에서 자유투를 한 개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일단 거기서부터가 어긋났고 또 조던 클락슨 선수가 4쿼터에 파울 작전에 휘말려서 그런지 자유투를 갑자기 막 써버리는 거예요. 3쿼터까지 2개 던져서 하나 넣었었는데 4쿼터에 8개 던져서 5개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팀 자유투 퍼센테이지가 70% 초반대였는데 조던 클락슨 선수가 넣은 거는 6할 2푼 5리죠. 8개 던져서 5개 넣은 거니까. 물론 뭐 루디기 선수가 7개 던져서 6개 넣어서 어느 정도 상대가 되긴 했지만 정말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3모 차이가 난 거죠. 3모 0.0003. 정말 피말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판타지에서 2패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승
6패랑 3승 6패 차이 엄청나고 3승 6패 2승 7패 그것도 엄청난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유투를 놓치었으면은 4승 5패에서 또 3승 6패가 되어버리니까는 또 거기서 까먹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사실 부상만 없었으면은 위닝 시리즈는 아마 기본으로 깔고 갔을 법한 시리즈였습니다. 부상 선수가 5명인데 솔직히 어떻게 어떻게 막 스윙을 하고 그래요. 그냥 버텨야죠. 그러니까 5승 4패, 4승 5패까지는 사실 뭐 언제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승 6패부터는 조금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3승 6패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리그가 지금 저희 매치업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최소 3승 6패, 6승 3패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승 0패를 네, 결국에는 보게 되네요. 아, 지난주에 정말 9승 0패 보고 정말 획가닥 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1승 8패로 막았는데 아, 0승 9패 힘들겠네요. 네, 리그2는 리그 1에 비해서 그렇게 막 도드라진 점은 없었지만 상대팀이 코어 선수가 드루먼드랑 커즌스였습니다. 론도도 있었고요. 네. 뭐 여기도 어시스트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정신없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뭐 일정상에 뭐 바쁜 게 아직은 없으니까 좀 다음 주에 좀 많이 준비를 해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집으로 좀 기획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원래 이번 주에 풀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번 주 업 탑3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예상하셨듯이 돌아온 드마커스 커즌스입니다. 커즌스 선수 이번 시즌에 빅맨인데 3점 슛을 장착했다고 외친 선수가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드마커스 커즌스였고 한 명은 앤서니 데이비스였는데 이 두 선수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커즌스 선수의 3점슛 성공률이 네, 지금 한 4, 50%대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뭐 표본이 적긴 합니다만 빅맨 아까 봤는데 25개 던져서 12개 넣었어요. 경기 중간에 봤을 때. 근데 그 커즌스 선수가 데뷔한 이후부터 지금 이번 시즌 전까지 5시즌이었나요? 6시즌이었나요? 그동안 던진 개수랑 똑같아요. 네. 넣은 개수였는지 시도한 개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커즌스 선수가 3점을 어느 정도 자신있게 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귀한 이후 3점 슛도 지금 거의 2점 몇 개씩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야투율이 사실 뭐 견실한 빅맨치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뭐 나쁠 때 확 나쁜 거지 평균적으로 쓰려면 하면 5할 때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득점 뭐 30점 뭐 기본으로 찍고 리바운드도 10 기본으로 찍고 블락도 뭐 2개 정도 찍고 근데 뭐 사실 이 선수는 멘탈적인 문제와 부상은 뭐 솔직히 그렇게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지난 시즌에 좀 많이 결장을 했거든요. 한 20경기, 30경기 정도? 네, 세죠. 그 정도면. 그러고 멘탈 측면에서 흥분해가지고 자기 제어를 못할 때 굉장히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죠. 물론 복귀한 이후 커즌 선수가 멘탈을 잘 부여잡고 팀플레이에 신경 쓸 결과 지금 세크라멘토가 이번 경기 승리까지 합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세크라멘토 지난 시즌까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 계속 그냥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팀 언제까지 이렇게 잘 굴러갈라나 언제 터지려나 언젠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즌 선수 뭐 다치지만 않는다면 뭐 역시나 1옵션이 될 테고 멘탈을 잘 휘어잡았으면 좋겠고 또
3점 슛. 네. 이 선수가 3점을 밖에서 던진다. 맞기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매치업이 발렌시우나스 선수였는데 제가 리그2에서 갖고 있는 선수였는데 오늘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5득점 4리바운드 했어요. 커든스가 오늘 스탯이 36득점 10리바운드 3블락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발렌시우나스 선수의 수비 커버리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인데 커든스 선수가 밖에서 3점 던지니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네, 뭐 그야말로 정말 먼지나듯이 털린 건데 이제 커든스 선수에 대한 대비책도 좀 더 옵션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블레소, 에릭 블레소. 이 선수 사실 몸이 정말 튼튼한 선수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드라기치랑 같이 뛸 때가 참 역동적이었는데 아이지아 토마스가 들어오고 네, 그렇게 3가드가 와야 되고 브랜든 나이트와 같이 뛰는 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이번 시즌에. 네,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의 스탯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평균 득점이 28득점에다가 리바운드도 한 7, 8개? 네, 어시스트도 9개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의 트리플 더블급이죠. 이 선수가 좋은 점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카테고리 다 출중하고 또 스틸 부분에서도 꽤 괜찮아요. 2개 이상? 최소 2개 이상. 그리고 자유투 나쁘지 않고 야투가 살짝 웨스트브룩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난사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좋을 때는 또 좋아요. 네. 최근 3경기가 전체적으로 야투율 다 괜찮은 편이네요. 자유투 괜찮고 3점 슛도 네, 처음 초반 2연전 빼고는 2개 이상씩 기록하고 있네요. 블레스 선수 데리고 오고는 싶은데 카드가 없어서 제가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좋은 점이 멀티 포지션이라는 점이죠. 네. 브랜든 나이트 선수는 아마 포인트 가드만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아니네요. 슈가까지 있네요. 네, 피닉스 가드들이 꽤 이래저래 쏠쏠한 것 같습니다. 블레스 선수 사실 웨스트브룩을 놓쳤다면은 웨스트브룩을 제시할 만한 카드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블레스로 한번 노려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약간 좀 저평가된 느낌이 있거든요. 블레스 선수가 한번 카드를 잘 제시해 보신다면 충분히 데려올 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마지막 니콜라스 바툼. 네, 사실 이 선수는 제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를 2번이나 했는데 바툼 선수가 정말 쫙쫙 밀렸어요. 정말 쫙쫙 밀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리그2에서 드래프트 했을 때 이 선수가 그러니까 15라운드까지 했는데 한 9라운드, 10라운드에서 뽑혔어요. 진짜로. 네. 예상 순위로는 네,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한 2, 30위? 네. 스몰 포워드 안에서 봤을 때 무조건 탑10 안에 드는 선수였는데 정말 미친듯이 밀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포틀랜드에서 마지막 해 잘 못했던 것도 있고 부상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해서 좀 밀린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확실히 그 편견은 박살내버린 것 같아요. 저 또한 반성하고 있고요. 왜 바툼을 걸렀을까? 왜 걸렀을까? 포틀랜드에 비하면 샬럿은 좀 약간 대체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MKG가 시즌 아웃 돼버리는 바람에 조금 비중이 더 높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외에 이래저래 대체할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마빈 윌리엄스도 있고 가드 측면에서 제레미 린, 램 네, 이 두 콤비도 있고 어느 정도 보험용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바툼 선수도 좀 약간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 같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임해서인지 스탯도 이제 예전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득점 면에서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7점, 24득점, 28점, 33득점. 33득점이면 사실상 그냥 거의 한 팀의 1옵션을 담당하는 선수죠. 이번 주는 사실 알자퍼스는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알자퍼스는 좀 많이 못해서 바툼이 좀 약간
팀을 떠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 샬럿이 확실히 이번 시즌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어, 기존 전력인 캔버 워커와 알트 퍼스튼이 있었지만 이 두 선수가 그렇게 꾸준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바툼 선수가 들어오고 제레미 린, 또 뭐 마빈 윌리엄스도 있고 또 파워포드의 카민스키가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뭐 이래저래 대체할 선수들이 꽤 많아서 샬럿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플레이오프에 가가지고 밀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좀 경험 쌓인 선수 한 명만 좀 데려오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바툼 선수도 나름 경험이 있는 선수고 어쨌든 바툼 선수를 한 3라운드, 4라운드에서 뽑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순위에서 뽑으신 분들은 정말 땡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를 팔 때도 또 좋은 조건으로 팔 수도 있고 뭐 그냥 킵할 수도 있고 이래저래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데려오고 싶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또 데려오려면 꽤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업 탑3 정해봤고 이제 다운 탑3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크리스 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일주일을 쉬어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서 뭐 금방 돌아오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빠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11월 11일 경기에서는 야투율이 11개 던져서 2개 넣고 네, 11득점 11어시스트 더블 기록하고 나갔는데 그 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크리스폴 선수는 어쨌든 또 다시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82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거는, 크리스폴 선수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 결장 경기가 좀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돌아온다면 또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겠지만 사타구니 부상이 그렇게 뭐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렇게 쉽사리 낫는 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위중한 부상도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해요. 언제 또다시 다칠지도 모르는 부상이고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 정말 투혼을 발휘했지만 그것도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뛴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선수 생명을 갉아먹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타구니 부상도 좀 조급하게 복귀한다면 그것 또한 선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 폴이 없는 포인트 가드진 또 레딕 선수마저 지금 허리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이래저래 클리퍼스의 앞선이 참 많이 붕괴가 됐는데 오스틴 리버스가 1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어떻게든 아니면 뭐 출전 시간 제한을 하든가 네, 좀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풀타임 돌리지 말고 네, 이 선수는 그래도 좀 부상 때문에 업다운으로 골라봤는데 이 선수는 참 실망이 큰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일단 얘기를 해보면 클레이 탐슨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해서 빠르면 1라운드 후반 늦어도 2라운드 중반 내에는 무조건 뽑히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급을 하지 못해서 지금 좀 이 선수를 뽑은 유저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스탯은 사실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15득점에 4리바운드, 2.4어시스트, 3점슛 2개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옆에 스테판 커리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평균 33점을 기록하고 있는 미친 선수예요. 근데 클레이 탐슨이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조금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가 좀 미친놈이지 클레이 탐슨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야투를 봐도 그렇게 막 미친듯이 난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제 할 몫을 한 건데 작년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선수 망픽이다 잘못 뽑았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이 부상이 길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실드를 못 쳐주겠지만 골든스테이트의 공격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는 선수인 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레치에 걸맞지
낮지는 않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운으로 뽑아보긴 했습니다만 또 부상도 있었고 또 이 선수 또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지지난 시즌에 데리고 있었는데 전반기에 잘했다가 후반기에 정말 말아먹었거든요. 조금 슈터의 숙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슛쟁이들한테는 기복과 슛 밸런스 그리고 슬럼프 그거는 네 슈터를 뽑은 이상 어쨌든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운 탑3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어야 하고도 남았을 선수인데 오늘 경기로 인해서 그거를 뒤집어 엎어버린 네, 이 정도면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알제퍼슨입니다. 네, 알제퍼슨은 샬럿으로 이적한 첫 해 정말 잘해가지고 샬럿을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던 정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좀 약간 하락세가 있었고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뭐 가끔 터지지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이번 주 초반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11월 10일 경기부터 13일 경기까지 10득점 6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한 경기 자체가 없었고 출전 시간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야투가 정말 한심했네요. 9개 던져서 3개 넣고 10개 던져서 2개 넣고 9개 던져서 3개 넣고 그냥 뭐 벤치맨 거죠 이 정도면. 그랬는데 오늘 포틀랜드전에서 29득점 5리바운드 네, 리바운드가 좀 딸리긴 합니다만 득점에서 이 경기에서는 알제퍼슨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것저것 막 터져가지고 이미 경기가 끝장나버린 경기였어요. 이 쿼터쯤에. 물론 뭐 포틀랜드 막판에 쫑쫑 따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지난 경기의 기복이 약간 좀 생긴 이제 알제퍼슨의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오늘 경기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다운으로 뽑았어야 될 선수인데 오늘 경기 잘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FA 리스트 이번 주 11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 뽑아보는 FA에 나와있는 선수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싶은 선수는 테런스 존스입니다. 이 선수 사실 뭐 이 선수도 부상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이번에 당한 부상은 좀 정말 불의의 부상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부상이 아니라 경기 중에 발생했던 눈 부상이었는데 많은 유저분들이 얘 또 부상 당했어. 그냥 갖다 버리자. 얘 또 안 들어오겠네. 하고 좀 많이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드래프트를 했을 때도 이 선수가 웨이버로 남아있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이번 시즌에. 근데 네, 두 리그에서 다 버려지고 복귀를 했는데 11월 13일, 11월 14일 경기에서 둘 다 23득점에 6.5리바, 3.5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11월 13일 경기에서는 21분을 뛰고 이 스탯을 완성을 했어요. 23득점, 7리바운드, 4블락. 또 14일 경기에서는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가 백투백 경기로 인해 결장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선발 출전해서 거의 비슷한 스탯을 기록했고요. 뭐 물론 출전 시간이 2배로 뛰었지만 어쨌든 근데 댈러스전에서는 휴스턴이 너무 경기를 못해가지고 말린 경기였고 존스 선수가 돌아온 이상 이제 스몰 라인업을 더 이상 휴스턴이 지속을 할 이유가 사라졌고 그 많은 곳 마커스 손튼이 정말 지난주에 미친듯이 반등을 했지만 이제 테런스 존스 선수의 복귀로 인해서 조금씩 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돼버렸죠. 존스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파워포워드 주전 자리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4%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유율이 만약에 FA에 남아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선수니까 하든 선수와 하워드 선수가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충분히 3, 4 옵션으로 쓸만한 선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점 슛도 되고 리바운드도 괜찮고 득점이나 블락에서도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데려가
써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자자파출리아. 이 선수는 백업 센터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일단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스탯에서도 일단 더블 더블 대단하다. 일단 더블 더블 센터가 더블 더블 기록했다는 거는 데려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더블을 할 줄 아는 선수가 몇 없어요. NBA에. 그러니까 특급 선수 이외에 약간 좀 백업 쪽에 가까운 빅맨이 더블 더블을 기록한다는 거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제발.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출전 시간도 26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활약을 충분히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면 손해. 네. 근데 정작 제가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센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한 팀한테는 정말 데려가면 손해 안 볼 팀. 손해 안 볼 선수. 네. 지금 현재 48.8%를 기록하고 있고 17.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선수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 선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 세 번째 선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보스턴 셀틱스의 잭 크라우더 선수입니다. 원래 댈러스에 있던 선수인데 론도 트레이드로 인해서 보스턴으로 옮겼는데 댈러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장점은 다른 게 아니라 스틸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균 스틸이 3.5개인데 최근 4경기 동안 기록한 스틸이 4.5개입니다. 4.5개. 거의 뭐 스틸 왕 수준이죠. 이 외에도 득점이나 뭐 리바운드에서도 10득점에 한 5리바운드 기록하고 있고 3점슛도 평균 1개 정도 기록할 수 있는 정말 그냥 잡식성 스몰 포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선수가 팀에 한 명쯤 있는 거 나쁘지 않죠. 네. 그렇듯이 판타지에서도 이런 선수 한 명쯤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좀 데려가셨으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율은 32.2%고 지난주에 비해서 14.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막판에 이 선수를 알아보고 썼었어요. 네,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정도의 스틸을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포인트랑 리바운드랑 3점슛 뭐 야투 괜찮고 해서 그냥 이래저래 스몰 포워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데려왔는데 좋은 활약을 펼쳤던 건데 이렇게 스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스틸이 필요한 팀한테는 정말 최적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이 선수는 사실 단기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단기 카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잭 라빈, 네, 미네소타의 잭 라빈 선수인데 루비오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곧 복귀할 거다 해놓고 지금 안 들어온 게 4경기째거든요. 11월 9일 애틀랜타전부터 11월 15일 멤피스전까지 평균 한 30분 넘게 출전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한번 썼었거든요. 11월 12일 전에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한번 쓰고 바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루비오가 돌아올 거라 예측을 하고 이제 루비오 돌아오면 라빈의 뭐 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루비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전 이후에 두 경기에서 평균 25.5득점 4.5리바운드 3.5어시스트 3점슛 4개 네, 야투율 5할 넘고요. 네. 라빈 선수도 지난 시즌에 제가 막판에 썼었어요. 루비오 선수가 시즌 아웃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강제 성장 당할 때 그때 쓰니까는 뭐 물론 턴오버가 정말 많았지만 애초에 턴오버를 포기한 상황에서 뭐 턴오버를 내주더라도 이것저것 다른 카테고리에서 얻어오는 게 많으니까 잘 써먹었는데 루비오가 있는 상황에서 라빈이 뭐 1번으로 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역시나 루비오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라빈이 강제성장 시즌2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시즌2에 루비오가 살짝 드러놓는 거 보면은 라빈이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보유율은 44.1%고 7.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루비오의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 머스트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외에 더 얘기하고 싶은 선수들은 많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제가 일정을 체크하다가 알아낸 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기가 있네. 네. 이번 주에 조금 스케줄이 좀 적은 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올랜도 매직이 이번 주에 2경기밖에 안 치릅니다. 네, 혹시나 만약에 올랜도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면은 경기 수의 손실에서 꽤 큰 손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랜도에서 FA로 데려온 선수가 있다. 그 선수는 바로바로 버려주는 게 경기 수로 따져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부셰비치의 백업, 데드먼 뭐 그런 선수들 또 누구 있죠? 뭐 체닝 프라이 뭐 그런 선수들 다 그냥 갖다 버리시고 경기 수 많은 팀 브루클린이 이번 주에 4경기더라고요. 그러니까 4경기 경기 수가 많은 팀이면 어느 정도 더 활약을 할 그 가능성이 높은 팀이니까 경기 수를 잘 따져보시고 죽고 버리는 데 있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느라고 되게 힘드네요. 근데도 37분 했어. 네. 오늘은 조금 짧지만 빠르게 훑어봤고, 원래 사실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1시간까지 늘어났는데,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하겠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네, 조금 흥미로운 소재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